땡큐 트럼프라는 키워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매출도 93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이 단순한 호실적인지 아니면 반도체 업장의 구조적인 변화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9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세웠었던 분기 최대 이익을 7년 만에 지금 다시 넘어선 거고요. 또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을 한 겁니다. 특히나 시장의 예상치가 17조 원대였었는데도 이를 크게 웃돌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의 중심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DS 부문의 영업이익을 16조에서 17조 원 정도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으로 서버용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모리의 가격이 분기 기준 40에서 50%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018년을 넘어서는 초강세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부분에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고점 매도, 그러니까 셀온 하고요. 또 신규 매수 간의 수급 공방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론에 관해서도 오전장까지는 세론 현상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후장에서 일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메모리의 초호황 속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비메모리 부문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의 수익성 회복 여부가 향후의 실적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퀄컴이 차세대 AP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도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끈 것은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흑자 전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메모리 호황이 비메모리 사업까지도 개선되는 데 이어질 수 있겠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또 이 퀄컴의 복귀 가능성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AP 기업인 퀄컴이 이 차세대 AP를 이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AP 생산에 맡기는 게 지금 2021년 이후에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삼성은 수율하고 발열 문제 때문에 퀄컴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고요. 이후에 그 물량이 TSMC한테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나노 공정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개선을 했었고, 특히나 지난해에 테슬라의 AI 칩을 대규모로 수주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기술의 신뢰도를 다시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퀄컴의 수주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앞으로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이 아픈 손가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분기 실적도 놀라웠지만 시장의 시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올해와 또 이후에 있는 연간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로벌 투자 은행인 맥쿼리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장기화를 강조하고 나섰어요. 메모리 공급이 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놨을까요? 네,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지금 나옵니다. 이는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최고치였던 58조 원을 아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특히나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의 전망이 눈에 띕니다. 이 맥쿼리의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서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실적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맥쿼리는 이번 메모리의 호황이 2027년까지 앞으로 더 이어질 장기적인 슈퍼사이클로 봤고요. AI 데이터가 폭증을 하면서 D램하고 HBM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기존 17만 5천 원에서요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의 왕의 귀환이라면서 이 핵심 매수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은 2025년 45조 원에서 2027년에는 14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맥쿼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112만 원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시장의 눈은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 볼까요? 어느 정도 네.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맥쿼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는 80만 원이었는데 112만 원으로 지금 높였는데요. 이번에 또 SK하이닉스를 최선호 종목인 이 마키 매수 리스트에 새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SK하이닉스를 편출을 하고 이 삼성전자를 리스트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모두 대표적인 투자 종목으로 꼽은 겁니다. 증권가 전반적으로도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공개될 지난해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약 30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원대 중반으로요. 직전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실적의 개선의 핵심은 아무래도 HBM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향 HBM 1차 공급사죠.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시장의 점유율 57%에 달하는 이 HBM 분야에서의 선두 업체입니다. 여기에 또 D램의 영업이익률도 60%를 넘어서면서 HBM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매출은 150조 원, 영업이익은 80조 원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달 20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78만 원 선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CES 2026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업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죠. HBM4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K-메모리 업체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해요. 네.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2026에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HBM4하고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이자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사업에 혹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업이 환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HBM4의 공급과 양산이 지금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 CEO는 또 차세대 슈퍼 AI 칩인 베라 루빈을 하반기부터 공급을 하면서 현재 풀 가동 생산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GPU 루빈에는 HBM4가 탑재가 되고 또 CPU 베라에는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제품 모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요 공급사입니다. 황 CEO는 AI 수요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에이전틱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AI 모델이 더 커지면서 토큰 소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만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1,50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향 H200칩 공급이 재개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요. K 메모리 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투자 키워드 짚어봤습니다.